네, 안녕하세요. 일산 지부장입니다. 요즘 뭐 코스피도 엄청난 불장이고, 사실은 이 정도면 불장이고, 그다음 나스닥도 유례없는 상승장을 이어가 나가고 있죠. 진짜로 이 트럼프 관세 이후에 엄청 쭉 오르고 있고, 뭐 코스피야 말 그대로 계속 오르고 있죠. 코스피 저점이 뭐 4월 이때부터 쭉 오른 거니까 거의 사실상 이렇게 80% 이상까지 오르면서 작년 초 대비 엄청 오르긴 했죠. 그래서 사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레버리지 투자, 뭐 세배 레버리지, 테슬라 세배 레버리지 뭐 이런 걸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잡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투자하는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뭐 이것도 알아야 돼요? 아니 이것도 공부해야 돼요? 아니 뭐 이동평균선이 뭐예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전에 잡고 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산지부장 투자 초보 솔루션 1편 심리가 구할이다. 글로는 생성하지 않아요 라는 부제목도 달았는데 아무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투자에 대한 의미부터 알아볼게요. 투자란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이 시간 등을 투입을 하는 행위인데요. 이 환율이 오르니 보이는 것들 이라는 제목으로 슈카월드 채널에서 얘기를 했는데 솔직하게 저희가 근로소득만으로 해서 돈을 벌긴 힘들죠. 우리가 지금 최저시급 한번 알아볼까요? 한 주 근무 시간을 48시간 월급으로 치면 한 얼마 정도 나오자? 한 209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200 한 10만 원? 뭐 세금 떼고 이런다 치면은 한 더 줄어들겠죠. 사실 세금 떼고 뭐 하면은. 근데 이제 사실 이것보다 더 웃긴 거는 실업급여랑 또이또이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 모두 알 것이에요. 우리가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되는 건 너무 어렵죠. 뭐 극소수의 직업,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이 아니면은 사실상 불가능이고 불법 사기꾼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사실 이 부자의 기준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부자의 기준이 서울 부동산을 들어갈 수 있냐, 살 수 있냐, 자가로 살 수 있냐, 어디에 살 수 있냐, 뭐 한남동에 살 수 있냐, 한남동에 사면 진짜 찐 부자다. 뭐 이런 게 부자의 기준이 되는 게 좀 웃기지만 암튼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건 뭐죠? 군중 심리 마냥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누군가 예를 들어 야 얘가 이번에 여기 집을 샀대 한남동에 이 한남동에 이 집을 샀대.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따라가야지 아니면은 뭐 갑자기 무슨 뭐 우리가 생판 모르는 지방에다 야 우리 지방에다 이렇게 또이또이한 집 사면 우리도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서울 가격은 이렇게 오르는데 지방 가격은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는 그들처럼 행동하는 것밖에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죠. 행복을 찾아서 돈에게 벗어나 개인의 행복을 찾아 떠난다. 근데 이런 말하는 이 달콤한 사탕 발림은 사실상 자신이 처한 상황을 무마시키기엔 너무 좋은 말이에요. 뭐 돈 많으면 노내긴 한데. 아무튼 전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이 전승현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아무튼 부자가 되기 위해선 아니 집을 갖기 위해선 아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뭐 당장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나요? 아 일산의 주부장님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나스닥 지수 투자 안 망한다 하던데요. 연 이율 10% 된다는데요. 큐 투자 전략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 어차피 낯선은 안 망하니까 무작정 이거 사고 존버 하면 되지 않나요? 뭐 테슬라 2배 머스크 형이 화성 갈 테니까 이거 구매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 칩시다. 뭐 DCA처럼 하루에 뭐 수정의 금액을 계속 5만 원씩 모아가지고 하는 투자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할 때 뭐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뭐 학생 기준 100만 원, 뭐 직장 기준 막 500만 원, 뭐 크게 돈 넣는 처음에 크게 돈 넣는 사람은 1000만 원, 2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투자를 한다 쳤을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장에서 투자를 했다 칠게요. 뭐 2% 3% 떨어지는 건 별거 개의치 안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우리가 막 이런 10% 빔에 맞아버리면요. 사람이 멘탈이 나갑니다. 심리가 흔들려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결국에 우승할 거란 걸 알지만 내가 처인 상황이 만약에 여기에 있어. 그리고 올라가다 와 이게 환이지 하다가 결국 쭉 내려가면 어딘가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오고요. 또 이렇게 안돼 팔아. 판 다음에 여기서 잘 팔았어. 근데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 보고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 난 투자에 재능이 없나 봐. 아니면은 빡치는데 야, 지금 불장이야. 지금 아니면 내 미래 못 바꿔. 유아인 그거 국가 부도의 짤 들고 오면서 지금이 내 인생을 바꿔 유일한 찬스야. 하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심리 게임을 파는 줄 압니다. 저는 친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전 선물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선물은 이 심리 게임에서 초보자한테 너무 불리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근데 근본적으로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지를 많이 하거든요. 자신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 그리고 또 아예 안 가봤어. 그렇기 때문에 자칭 고수들의 의견을 많이 따릅니다. 전두광 말 알고 있죠? 인간이냐 동물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주길 바란다니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것처럼 뭐 어디 리딩방 들어가 보면 이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대충 뭐 어디 들어가서 손익비 지금 5대1 자리입니다.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뚝 들어가시고 우리 안전하게 수익 봅시다 하고 들어가는 자리 뭐 이런 자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람 말에 따르면은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왜냐? 이제 여전하게 팔리는 리딩방하고 여전히
많이 들어오는 레퍼럴 관점방의 이유는 투린이들의 의지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 이제 레퍼럴 써달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그 사람들은 그냥 관점 딸깍딸깍 올리고 그 다음에 뒤에서 양빵 치고 맞으면 진짜 했지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투린이 선물은 하지 마세요. 선물하지 마시고 주식 리딩방이나 아니면 레퍼럴 관점방 이런 데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일지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거니까요. 그러면 첫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투자 종목을 정하는 것보다 이 투자 시드, 리스크 관리, 그 다음 손익비 이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생판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이 세 개를 꺼냈느냐. 여러분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의미는 올바른 포트폴리오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쪽이 만약에 뭐 주식 시간을 망했어. 그럼 한쪽으로는 금이 올라갈 거니까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투자는 주식, 뭐 암호화폐, 부동산 이런 걸로만 투자를 하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한쪽 자산이 치우치면은 그대로 직방을 맞아버려서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랍스터 맛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랍스터를 생으로 주면은 요리해 먹는 법을 알까요? 모르죠.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가 날려버리는 걸까요, 기회를? 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젊은 투린이가 유리해요. 왜냐? 하얀 도어지 위해서 틀을 잡아가는 거니까. 지금 알려드리는 과정은 투자 시대는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이게 좀 사파적인 방법인데 LTV의 논리를 대비하여서 투자 시대를 정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 100세 시대라고 합시다. 나누기 이제 본인 나이 해서 나온 값을 저는 보통 퍼센트 따지면 본인의 투자 시대를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20살이야. 그럼 100 빼기 20 하면은 80이죠. 이 80%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80%만큼은 투자 시대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가 얘기하죠. 지부장 그럼 깐난 애기는 100%냐? 저는 이제 반론할 수가 있죠. 애기 때부터 삼성전자, 나스닥 뭐 아니면 금모으기 해주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다. 물론 이 투렌이냐면 나온 것 그대로 바로 한 종목 몰빵 투자 아니면 도떼기 시장 마장 20종목 다 세대고 싶을 텐데 전 그러라고 쓰는 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계산식은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가 익숙한 사람한테 맞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첫 투자 시대를 정해야 되냐? 먼저 심리가 관리되는 금액을 투자를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뭐 많이들 투자 첫 시대로 1000만원 모아도 시작해자 5% 먹어도 50만원인 거 알고 10% 빠져도 100만원인 거 알기 때문에 1000만원 투자 시대로 하자. 하지만 사회초년생은 1000만원 모으기도 빡세고요. 왜냐면 아까 실업급여나 그 월급 계산기 떼들어보면은 이게 아무리 그래도 209만원을 세금 떼고 모으면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200만원 모으려고 약 한 7개월? 진짜 빡세게 모아도 7개월인데. 아무튼 사회초년생은 1000만원 모아두다가 자신을 위한 소비하다가 쓰면서 1000만원 모으기가 꽤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럴 바에 저는 직장인이나 사회초년생이라면 투자 시대는 본인의 월 급여 정도가 첫 투자 금액으로 알맞다 생각해요. 왜냐? 이유가 있죠. 자, 첫 투자 금액이 만약에 뭐 한 200만원 칩시다. 그럼 우리가 이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뭐 5만원 잃었어. 그러면은 내 시급 5만원, 내 시급 5시간 정도 날렸다. 5시간. 그러니까 이게 일하면서 빡치거든요. 그 정도가 저는 딱 그 심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해요. 그 이상 가버리면 복수 매매고, 아니면 그 너무 적게 하면은 0, 5월 100으로 무식한 투자를 할 거예요. 이거는 심리 관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흔히 말하는 바카라 홀짝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투자 시대 갖고 와가지고 뭐 10만원 갖고 왔어. 10만원으로 내가 아무리 뭐 20% 먹어도 2만원이잖아요. 이 2만원 솔직히 내가 노동 시간의 가치로 2시간만 일해도 버는 돈인데 이게 가당키나 할까요? 그냥 선물 100배 때린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시대 갈리거나 아니면 우연치 않게 두 번 맞춰가지고 나 재능 있는 거 아니야? 40만원 했어. 만약에 이거 한다면 복수매매 해. 아니 또 터트렸어. 0이야. 복수매매 40 가져와. 또 터트렸어. 다시 가져와. 터트렸어.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 적은 금액이나 너무 많은 금액은 이빨 덜뒀던 채로 차트만 보다 죽을 거니까 본인의 월 급여 정도가 딱 알맞는 투자 금액을 생각합니다. 자, 리스크 관리, 심리 관리. 이 투르니가 저지른 실수들을 돌아보잖아요. 그 리스크, 심리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즉 순진하게 내가 선택한 투자 종목이 잘 돼야 돼. 내가 선택한 풀잭이 잘 돼야 돼. 그 다음에 좀 떨어져도 괜찮아.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리스크랑 심리를 완전 무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이 제일 큽니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으면 올바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거고 올바른 투자 시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또 리스크 관리라고 풀어서 얘기하자면 포트폴리오 관리라고도 할 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 시대가 꼭 주식, 암호화폐 이런 게 아니에요. 채권, 금, 현금 등의 자산을 분산해야만 리스크 관리거든요. 한쪽이 떨어져 한쪽이 올라오게 어느 정도는 상반관계를 이루어야만 올바른 포트폴리오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리스크 관리, 심리 관리를 잘해야만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걸 터득해야만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이 시장의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순간 들어갈 수 있는 시야가 트이게 되고 반대가 되는 순간은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물론 리스크 관리를 너무 많이 잘하다 보면 비중이 적게 된 종목이 미친듯이 올라가 포멀한 것도 오겠지만 리스크 관리 안 해서 깡통 차는 것보단 낫죠. 즉 저는 리스크랑 심리를 묶는 이유는 투자 심리가 안정된 상태라면 리스크를 줄였다라는 의미를 생각해서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말씀드린 손익비.
이거를 사실 정말 잘 지켜야 돼요. 다른 거 다 중요하죠. 손익비를 일반 투자자들이 정말 못해요. 수익 대비 손실의 비율로 이제 누적 수익을 위한 손익비와 승률 관리를 잘 보면요. 1대1 비율은 50, 이게 홀짝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다음에 뭐 2대1은 33, 그다음에 1.5대1은 뭐 제가 알고 있어요. 이길 확률이 40, 질 확률이 60. 그다음에 4대1은 20. 아무튼 이 투기질에 항상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게 언제 차트에 들어갈지는 정하는 편이에요. 자기가 언제 살지는 너무나 명확해. 정말 중요한 거는 언제 팔지와 언제 손절할지를 정하지 않고 투자에 임해요. 그렇다면 사실상 좋은 패가 들어와도 어떻게 수익 극대화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쁜 패가 들어와도 어떻게 최소한의 피해만 받게 하는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좋은 자리, 전 이 자리가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손절을 치면 되고 기존의 저점에서 그 다음에 먹을 자리는 너무 많아 보였어. 여기만 가도 충분했으니까. 그럼 기준적으로 손익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여기서 잡았다 쳤으면 대략 2.5대 뭐 1로 잡을게요. 그거 정말 좋은 손익비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 4% 빠지는 걸 리스크를 감안해서 4%를 먹겠다라는 좋은 패를 얻는 거고, 최소한 나쁜 패가 들어왔어도 전 4%만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즉 손익비 표에서 보이시다시피 보상 이퀄 익절의 n배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률은 줄어들죠. 1대 1.5가 승률 40%, 10번만 해도 4번 이긴다는 것인데, 신기하게도 제로성 기준 이런 게 없어요. 투자의 승률을 만약에 평균 승률이 4%가 아니다, 내가 열심히 투자를 하고 45% 끌어올린다면 7.5%의 수익률이 보장이 된 거죠. 이 산대로 쭉 투자하면 이건 7.5%가 된 거예요. 잠시만, 이 손익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심리가 바치는 투자 금액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손익비 따진다고 해서 바로 제가 만약 이런 좋은 자리 들어간다 해서 바로 그냥 몰빵 투자해가지고 2.5배 아니면은 다이 이러면 진짜 제 인생이 다이가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 중요하게 따져볼 거는 손절할 시에 내가 얼마를 잃냐는 거예요. 이 얼마를 잃냐는 기준은 내가 포트폴리오 관리 기준 최대 몇 프로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냐라는 말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고 제가 제일 우선시 삼는 투자 원칙이기도 해요. 즉 돈을 벌고 싶으면은 돈을 잃는 시나리오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거면 난 손익비 따지면서 매매할 때 동시에 저는 잃는 금액이 한 전체 시대에서 1%, 많아야 3%거든요. 만약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이유는 앞서 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10,000 투자해서 여기서 제가 $100만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싶어. 이 손절이 나가는 부분에 마이너스 100을 세팅하고 손절이 안 나가는 그 익절하는 분위기에 $250 세팅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전체 시대에서 1%만 잃게끔 세팅이 되는 거고, 제가 만약에 $10,000 있는데 $100 잃어버린다고 해서 제 심리가 망가질까요? 복수 매매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제 기준에 포트폴리오 관리를 리스크 관리 철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 잃는 거는 이제 손익비 정해놓고 하면 잃는 거는 그래 뭐 좋은 게임이었다, 좋은 한 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 손익비 무시하고 리스크 관리 무시하고 그냥 일단 들어가서 한 마이너스 $200까지 가만히 있어.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50 플러스 $50로 양전하는 순간 바로 익절 버튼 누르고, 이런 식의 매매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하방으로 꽂히는 매매 한번 나오면은 진짜 죽어요. 손익비랑 플러스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만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상 Q&A 한번 보시죠. 너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만 잃으면은 너무 작게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답은 투자 시대가 적다면 적어도 마이너스 5%까지는 감내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공격적인 투자는 풀 레버리지를 땡기라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 내에서 플레잉을 하라는 거예요. $10,000 있으면 1%만 잃어도 $100예요. 만약에 $100,000였는데 내가 1%만 잃어도 $1,000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잃는 금액을 프로라 해도 정말 크거든요. 내가 투자 시대가 적어. 그러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잃는 금액을 많이 설정하는 대신 버는 금액을 좀 더 크게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라고 하면 빅2 풀 레버리지 끌어서 생겨 쓰고 do or die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투자가 공격적인 투자를 알고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주부장님 말씀대로면 저 이러한 투자금으로 부자 되기 싫어요. 저 그냥 한 번에 부자 되고 싶어요. 저의 답변은 이거예요. 한 번에 부자가 되는 길은 극히 행운의 예시죠. 또 그런 간절함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주식, 코인, 뭐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왜 언어랑 운동은 적어도 3개월은 배워야 된다고 하면서 왜 투자는 3개월도 습관을 안 잡으시려고 하시나요? 평생 뭐 월급으로 투자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러한 투자 습관을 가져야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잃어도 인생을 망하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투자자로서 재능 있는지 알고 싶어요. 재능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나요? 뭐 이렇게 제가 답변했지만 여러분들이 INTJ면 투자를 꼭 해보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운데 NT가 없다면 전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MB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INTJ들이 투자를 제일 잘하고요. 그 다음에 뭐 N유들도 투자를 잘하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